특별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30곡을 혼자서 다 소화한다? 그런데 그 퀄리티가 이렇게나 퍼펙트하다? 여러분 이러한 가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임영웅씨 상암 콘서트 이후로 수많은 언론들이 임영웅 씨에 관한 리뷰나 이런 소식들 또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소식들을 제가 일일이 다 보고 있는데요. 오늘 유난히 잘 정리가 되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컨텐츠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컨텐츠를 보면서 무엇이 좋았고 또 언론들 그리고 임영웅 씨 팬이 아니지만 대중들이 바라보는 임영웅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저기에 또 보면 임영웅 씨의 사진도 걸려 있고요. 저도 이곳에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참 상암 경기장에 임영웅 씨의 이런 포스터가 걸려 있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임영웅 씨와 소속사가 팬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기자님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녀오셨는데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임영웅 씨가 영웅 시대 분을 배려한 것이 느껴졌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영웅 씨의 작품들 또 행보 또 소식들 이 수많은 것들을 매일 검색하며 또 유튜브를 보고 또 뉴스를 보고 알고 있지만 임영웅 씨가 좋은 가수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대중들은 임영웅 씨가 영웅 시대에게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님이 콘서트에 가서 배려받는 기분이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영웅 씨의 전성기가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한 공간을 가득 채우면 다음 공간에서 가득 채울 날이 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이 공간에서 임영웅 씨가 가득 채우고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공간에 임영웅 씨가 가득 채우면서 최고의 전성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요. 내가 돈 쓰고 어디를 갔는데 배려받는 느낌,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소비는요. 지속이 되고 증폭이 되고 배가가 됩니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면 우비 주지, 또 방석 주지, 스태프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도움 다 요청할 수 있지. 또 이번 상암 콘서트에서는 스텝 한 분이 고령의 영웅시대 분을 등에 업고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여러분 저는 콘서트를 수없이 다녀보고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등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이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스텝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알바하러 스텝을 갔는데 밥도 별로야, 대접도 별로야, 뭔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스텝을 할 때 굉장히 좀 불친절하게 하거나 대충대충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바하러 스텝을 갔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 콘서트래요. 그런데 밥도 잘 나오고 임영웅 씨가 이러한 젠틀하게 매너 있게 이런 걸 챙겨주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아티스트 아닌가요? 그리고 이 기자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암 경기장이 하도 크다 보니까 좌석을 찾는 곳이 어렵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티켓마다 색깔을 다 다르게 표시해서 찾아가기 편하게 아주 쉽게 만들었더라.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진짜 이것은 여러분,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헤아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없어도 어떻게든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불만조차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이 없다면 그냥 진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것을 떠나서 멀리 보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쌓이고 쌓여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되는데 임영웅 씨는 이미지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자, 이 장면이 이렇게 또 화제가 되는데요. 참 보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저 등에 업혀 계신 영웅시대 분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콘서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황홀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 씨의 콘서트로 인해서 우리 뇌가 가장 도파민과 이런 수많은 자극제들이 많이 나오는 황홀경을 느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도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행 요원들이 1대1 전담으로 보인다. 그만큼 스태프분들이 많다. 이러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영웅 씨는 잔디석, 그라운드석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스태프들도 여러분, 한 명 고용하면 될 것을 5명, 10명을 고용하고 밥차 또한 그냥 적당한 거 오더 주면 될 것을 아주 좋은 밥차로 관계자들에게 다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임영웅 씨는 미래를 내다보고 활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말을 언급해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잔디구장을 위해서 그라운드석을 포기를 했다. 이런 표현도 써주시는데 여러분, 그간 상암에서 그라운드석을 포기했던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븐틴 콘서트도 이 그라운드석을 이용했던 것 같고요. 물론 세븐틴 콘서트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러한 기준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임영웅 씨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상암 콘서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암 콘서트를 진행을 할 때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도 몇 없겠지만 상암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좀 더 풍성해질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영웅 씨가 이것을 아주 좋게 스타트를 끊어준 것이에요. 이 기자님이 제가 몰랐던 내용을 또 하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잔디석에 매핑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깔아놓고 다음날 공연까지 이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공연 끝났으면 걷고 다음날 공연 때 또 다시 깔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잔디는 식물이기 때문에 해를 봐야 싱싱하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다. 참 여러분, 이것은 축구 팬이라고 해도 모를 수 있는 부분이고 신경 쓰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쓴 것을 보니까 참 뿌듯했습니다. 이 천 소재가 프로젝터 매핑이라고 하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핑을 한 것을 그냥 소비되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곳에 프로젝트를 쏘면서 무대를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막 올림픽에 챔피언이 등장하는 것 같고 마음이 막 웅장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공부할 때 그 수업을 해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 콘서트에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 좋았다고 평론하러 갔는데 나중에는 웅며 드셔가지고 코어 팬 정도는 아니고 라이트 팬 정도는 좀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3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여러분 임영웅 씨의 애초에 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데스노트를 깜짝 놀라고 충격으로 듣다가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임영웅 씨의 이런 세세한 숨소리까지
임영웅 씨가 음악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정말 또 실크처럼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때로는 남성의 그런 터프한 매력도 보여준 걸 보면서 참 훌륭한 아티스트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저도 영웅시대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임영웅 씨를 응원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을 보니까 제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조만간이다. 조만간 코어 팬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영웅 씨 노래가 너무 좋다.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 씨처럼 부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소리가 타고나지 않으면 저렇게 모던하게 편하게 불렀을 때 노래의 매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편안하게 불러도 임영웅. 그쵸? 여기에 무언가 테크닉을 줘도 임영웅. 가장 확실한 개성이 묻어있는 성대 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처럼 노래 부르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의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자님도 그 부분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혼자서 30곡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임영웅 씨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해버리니까 우리가 가수들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절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한 곡이라도 1절부터 끝까지 완창할 수 있는 곡이 있으세요? 대부분 여러분 중간에 가사 틀리실 거고요. 멜로디도 조금씩 틀리시고 박자도 밀리실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니 가수들도요. 자기가 늘 행사에 뛰는 곡들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터에 가사를 띄우고 노래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게스트를 모시지를 않아요. 다른 아티스트를 무대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30곡을 혼자서 다 소화한다? 그런데 그 퀄리티가 이렇게나 퍼펙트하다? 여러분 이러한 가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님이 또 하나의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임영웅 씨가 절대 말의 속도를 빠르지 않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기자님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들을 다 캐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사는 또 리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요. 본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부분이 질이 낮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대로 팩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임영웅 씨를 응원한 한 팬으로서는 좀 속상했다 이거예요. 자, 이 기사님 보세요. 말의 속도가 절대 빠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암이라는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임영웅 씨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게끔 말투조차 신경 쓰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 기자님 예리하셔서 너무나 좀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신 게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여러분 콘서트 때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친하게 지내시라고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분들의 이런 표정도 잘 살펴주시라. 당 떨어진 것 같으면 초콜릿 먹을 것 좀 나눠주시라. 이러한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따뜻한 가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멘트가 이래요. 여러분 놀 준비 되셨나요? 자 가자 하고 음악이 나오면서 막 뛰고 물 뿌리고 막 그런 게 여러분 콘서트의 대부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탁 나와서 여러분 앞뒤 사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옆 사람 잘 봤다가 표정이 이상해지시면 스텝에게도 알려주시고 초콜릿도 좀 나눠주세요. 이런 훈훈한 멘트 참 여러분 훌륭한 가수 아닌가요? 이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 씨의 팬이 한 번 되면 충성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저 가수 앨범도 사정껏 많이 사고 콘서트도 가고
굿즈도 사고 매일 스트리밍도 돌리고 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면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임영웅 씨의 이러한 멘트들까지도 체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 기자님의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조금 더 알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멘트까지도 체크해 주셨어요. 공연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다. 여러분, 임영웅 씨의 트레이드마크 뭐예요? 건행이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임영웅 씨가 늘 그럽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해야 다음 콘서트도 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임영웅 씨의 컨텐츠를 보고 하면 건행 이러니까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뇌는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조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려고 예를 써보세요. 자, 지금부터 냉장고를 열고 있는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다 떠올리셨죠? 냉장고를 열고 있는 코끼리. 이만큼 우리 뇌는요, 듣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를 열고 있는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뇌는 벌써 생각해내버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임영웅 씨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하면 우리 뇌는 건강해야지.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 볼까? 이러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 씨가 진짜 현명했던 인사가 건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영웅 씨의 음악을 듣고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임영웅 씨의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늘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된다. 행복하셔야 된다. 그리고 노래도 희망적인 가사를 부르고 히어로 보세요. 나를 믿고 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믿고 가 그래. 내가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이 힘든 세상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힘을 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부분을 체크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네요. 안표가 5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다음 공연에서도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 소속사가 그리고 이 기자님이 암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하는데 저도 꼭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여러분 정말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저렇게 막 10몇만 원 준 것을 44만 원에 팔고 또 500만 원까지 올렸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지를 않아야 되는데 참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해서라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또 마음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앞으로 임영웅 씨 소속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참 기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낙수 효과로 인해서 다른 아티스트들도 다 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임영웅 콘서트에서 암표를 해결했대. 이런 말이 나오면서 임영웅 씨가 음악사에 다시 한번 이렇게 획을 긋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비를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안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참 임영웅 씨의 행보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아티스트가 있나요? 어떤 아티스트들을 보면 팬 가지고 돈 벌려고 작정했네 이러한 느낌이 드는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티스트 활동 왜 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행동으로 인해서 효율을 극대화로 해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할 것은 아니지만 임영웅 씨는 이러한 것을 많이 포기해 가면서
행복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내 마음에 진심이 들어가면 이것은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임영웅 씨처럼 뭔가 좀 퍼준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또 받는 당사자들도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자님이 임영웅 씨의 우비를 입고 또 업무를 보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참 이 리뷰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기자님들이 이러한 것을 언급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 기자님이 꼼꼼하게 리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YTN에서 올라온 리뷰니까요. 한 번씩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다 틀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대체할 수 없고 리뷰의 목적을 가지면 이렇게 제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분의 컨텐츠를 추천을 드리면서 임영웅 씨의 이런 위대한 행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박수받고 있는 이 행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 활동 아직 시작입니다. 정말 시작 단계예요. 이런 아티스트가 없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인기가 정점에 이르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다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들도 임영웅 씨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제이보컬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말로 임영웅 씨를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임영웅 씨를 응원하시고 사랑하는 영웅시대 분들도 웅뽕 차올라서 임영웅 씨를 더 힘있게 응원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임영웅 씨의 말대로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맛난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푹 주무시고 운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